오늘장 어떤 뉴스들에 주목해야 하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고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와우는 나연호 파트너, 현선중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간만 미국 증시 상황 좀 요약해보고 우리 시장 프리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트럼프 발언에 미국 증시는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온타리오 주지사와 좀 공방이 오갔죠. 맞습니다. 전력 설비와 관련해서 전력의 25% 할증을 할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고 트럼프는 반대로 철강의 50% 관세로 늘리겠다라는 발언까지 했는데 자, 나스닥은 반등을 시도했지만 아직 추세 전환에는 실패한 모습인데 그래도 선물은 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대책원에서 연결합니다. 박정은 캐스터. 네, 이번 주까지 10개 종목이 거래되는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거래를 시작한 10개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어제 미증시가 깊은 낙폭을 보이자 대체거래소에도 상장된 모든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정규장에서 전약 후 강의 흐름이 연출되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락폭을 조금 줄이는 종목들도 많았는데요.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가 연일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그래도 전일장에 비해서는 비교적으로 선방을 해줬는데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그래도 그 흐름이 조금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아직 거래를 시작하지 않은 종목들도 있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켜낸 종목들 S오일이 0.33%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동국제약이 0.78% 거래량과 거래대금 많이 쌓이는 종목이죠. 오늘도 빨간불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YG엔터테인먼트 흐름이 좋습니다. 1.8% 가까이 하락하고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중국 시장의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유진투자증권은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예고되고 있고 MD 매출은 매 분기 경이로운 숫자를 경신하고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이 소식 덕분인지 오늘장 1,000원 오르면서 62,300원 선에서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거래소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S오일도 들여다보시죠. 최근 러시아의 대형 정유시설 손상 소식과 샤힌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됐지만 어제는 약세장 속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정유업계에 따르면 S오일은 최근 다수의 ESS 제조사와 함께 액침 냉각 기술 R&D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개발 완료 즉시 공동 개발 ESS 업체에 우선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프리마켓에서 0.5% 상승 출발하면서 65,000원에서 이제 600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제일기획은 최근 북미에 있는 미디어 마케팅 기업이죠. 라커드앤웩슬러를 인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통합 역량 강화 정책으로 최근 보여줬던 공격적인 M&A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시장에서는 디지털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제일기획이 향후에도 글로벌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최근 주가가 박스권 행보를 보여서 주주분들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이번 인수가 앞으로의 실적에 어떤 영향 미칠지 주시해 봐야겠고요. 오늘 주가는 아직 움직이지 않으면서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 봤는데요. 거래 대금이 차곡차곡 성장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장 초반에는 변동성이 큰 만큼 이 점 주의하시면서 오늘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네, 이렇게 대체거래소 10개 출발 사각 알아봤는데요. 지금 거래량이 좀 붙어주고 있는 종목은 동국제약과 YG엔터테인먼트인데 YG엔터테인먼트 1.47%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나연우 파트너님 어제 공략주로 제시해 주신 게 모티브 링크거든요.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지만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 30% 넘게 급등 마감을 해서 제시해 주신 목표가 11,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고민이 되는 게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더 갖고 가야 할지일 텐데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예, 어제 모티브 링크 이렇게 잡아드리고 어려웠던 장에서 VI가 3에 나와주면서 이런 상한가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32%의 상승률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기업 내용이 받쳐주는 종목들 눌림에서 공략해서 이런 수익을 극대화드리는 저점 매수를 보여드렸는데 우리 앵커님께서 잘 질문 주셨지만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입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줬을 때는 아직 수익 실현을 못하신 분들께서는 12,000원 전후에서는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 그리고 정말 큰 상승률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자녀 분양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기업 내용이 받쳐주는 만큼 14,000원 정도까지 좀 더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 함께 제시 드리면서 어제 어려웠던 장에서 정말 큰 수익을 드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오늘 장 대비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떤 이슈 지금 보고 계셔요? 예, 저는 그 반도체 쪽,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반도체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이런 반도체 압박 속에서 우리나라 K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보시게 되면 AI, 그리고 AI 반도체 엄청난 패권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트럼프 스타일을 말씀드려 봤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상대를 압박한 다음에 극단적으로 끌고 간 다음에 내가 해결해 줬어,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그 우크라이나 이런 얘기를 보시면 결국에는 광물협정 받아내고 이제는 러시아에 압박을 하고 있죠. 이제는 러시아의 결정에 달렸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저는 반도체도 마찬가지라 봐요. 결국에는 이런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 AI 패권, 미국의 AI 반도체를 생각해 보신다면 한국의 반도체 장비들, 이런 반도체들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엔비디아의 이런 블랙웰이라든지 이런 HBM 칩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뭐 한미 반도체 HBM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반도체 입장에서도 저는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를 포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과매도권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저점 기회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국내 이제 반도체가 중요하실 텐데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 이런 미국의 악재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아실 거예요. 주가가 굉장히 20-30% 빠져 있거든요. 과매도권에 진입했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서서히 관심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는 HBM이 핫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유리기판 어제 강한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이라든지 온 디바이스 AI, 그다음에 CXL 쪽에 집중을 하시자,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서 관심주 같은 경우는 퀄리터스 반도체 이렇게 제시 드리겠습니다. 퀄리터스 반도체를 언급해 주셨는데 퀄리터스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의 광반도체 개발 추진 소식에 관심을 사실 좀 미리 받은 종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드리는 질문인데 네. 이 자리에 계신 파트너분들이 워낙 기술적 분석에 관점이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트상 지금 언급하신 종목 매수 기회로 삼아도 괜찮습니까? 네, 좀 지금 이 퀄리터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 우리 앵커님께서 잘 설명 주신 대로 이런 삼성전자, 브로드컴 이런 모멘텀들이 있는데요. 저는 앞에서 CXL 쪽에 주목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CXL 기술을 적용해서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AI 칩 이런 쪽들에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이 CXL 쪽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산업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기술적인 위치를 보신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런 상승 다음에 눌림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단기 관점보다는 우리 반도체 저팡을 보시고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네, 이렇게 퀄리터스 반도체 의견까지 들어봤는데 저희 속보 하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취업자 수가 공개됐는데요. 지난 2월에는 13만 6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2달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추이를 보시면 12월에 약 4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에 연속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청년층 고용은 4년 만에 최악의 수준을 보였다고 하니 향후 흐름까지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현상중 파트너의 체크 포인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포인트들 주목하셨을까요? 네, 시청자분, 이제 투자자분들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2차 전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2차 전지 종목은 아마 투자자분들이 한 종목씩은 다 가지고 계실 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 뜨겁게 좀 우리나라 달궜던 그런 섹터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타깃으로 하는 해외 저대국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을 미국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좀 하나씩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2차 전지 종목에 대해서 이전에도 꾸준히 좀 체크를 해보셨겠지만 사실 캐즘에 대한 이슈도 좀 있고 그동안 좀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이슈도 좀 있고 중국에 좀 이슈가 있으니 전반적으로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배터리 분야 이제 대중국 관세에 의해서 비관세 장벽이 국내 배터리 업체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을 할 텐데요. 특히나 이제 LFP 그러니까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은 한국의 뭐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 SK 뭐 온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파나소닉 정도로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테슬라 이제 종목의 하락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은 부침을 좀 다시 한번 겪고는 있지만 LNF 같은 경우에도 3조 넘는 그런 대규모 공급을 좀 이제 체결하게 되면서 양극재 관련해서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아무래도 이 양극재가 아무래도 이 전체 배터리의 수명을 그리고 지속성을 좀 좌우하는 그런 주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좀 지켜보면 좋겠다 한 번 더 제시해 드리면서요. LG 에너지 솔루션, 탑 머티리얼 두 가지 정도로 한 번 더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테슬라가 한 3.7% 거의 3.8%가량 반등에 성공한 만큼 오늘장 흐름도 좀 기대되는 상황인데 앞서 언급해 주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탑머트리얼은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될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야 뭐 그동안 리포트를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셔서 내용들 다 아실 테지만 최근에 이제 어쨌든 ESS용 이제 리튬 인산철 LFP 이제 배터리 양산에 이제 돌입을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어떤 그런 이제 요즘 이제 트럼프 이슈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트럼프 어떤 관세 그리고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에 결국에는 한국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관점을 좀 보시면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봐서도 최근에 34만 원 정도, 최저가 31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다. 연봉을 보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서 돌아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더 캐즘을 딛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평택 공장이죠. 이제 브레인시티의 LFP 양극재 제조 공장을 116억이나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앞으로 공급에 대한 부분을 좀 지우고자 이제 양산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양사가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살짝 좀 언급을 했는데 테슬라도 반등을 했고 워낙 어제 2차 전지주들이 부진했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까요? 네, 근데 오늘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하락을 했다 보고요. 영원히 이제 계속 하락하는 종목은 없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오랜 시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섹터가 이제 어느 정도는 바닥을 찍고 특히나 약세장하고 강세장, 특히 약세 종목, 강세 종목을 뜻할 때 어떤 호재가 많이 나왔는데도 반등을 안 한다면은 그 종목은 고점이다. 그리고 약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반등할 때는 조금의 호재에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조금의 호재에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이 눌렸던 이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지도 살펴볼 부분이고요. 나인홀 파트너님 또 예. 체크해볼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중소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미국 FDA 임상 모멘텀들이 살아있다는 점,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굵직굵직한 대기업들, 그러니까 제약사에서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잘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예. 중소형주 쪽에서도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예를 들면 뭐 HK 이노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이런 중소형 제약 바이오 기업들 미국 FDA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모멘텀들이 살아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주요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데이터 결과가 올해 계속해서 발표 예정에 있다는 점, 그리고 바이오 학회가 다수 있습니다. 3월 달부터 4월, 5월까지 이런 굵직굵직한 미국과 유럽의 학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올 시 혹은 추가 기술 이전 소식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는 이런 제약 바이오 섹터 작년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기술 이전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올해도 이런 기술 이전이 끝이 아니라 다수의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보로노이, 기타 등등 이런 기술 이전 가능성들이 점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잘 갔을 때 중소형주들까지 따라올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릴 때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는 기업. 두 번째,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 이런 쪽에 중점을 두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에 따른 관심주로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과 이엔셀 이렇게 두 종목 정리드리겠습니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과 이 ESL 두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 제 기억에는 네. 지난번에도 이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드려야 할 질문은 네. 그때와 지금을 생각했을 때 달라진 것은 어떤 것들이 있고 무엇을 더 체크를 해야 되느냐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펀더멘탈 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 일단 기술력도 받쳐주고 성장성도 받쳐주지만 달라졌다는 것에서 이젠 그때보다 사실 오르지는 못하고 좀 더 눌림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이런 종목들 과매도권에서 저점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아날 때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최근에 어려웠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잡아두시면 좀 더 여유 있게 보셨을 때, 시간 지나고 보셨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정리를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달라진 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런 FDA에서 지금 신제품 그쪽에서도 좋은 데이터 결과, 임상 데이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미국 메드트로닉의 글로벌 의료기기 1위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의 내시경용 지혈제 넥스 파우더를 공급을 해서 3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런 근골격 통증 치료제 넥스 PRF가 최근에 FDA에서 좋은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앞으로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과매도권에서 터닝 포인트가 기대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엔셀 같은 경우도 역시 글로벌 제약사의 선택을 받은 기업입니다. 노바티스와 얀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다수의 CDMO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펀더멘탈 기반, 수주 실적 기반으로 해서 향후 주가는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역시 과매도권에서 터닝 포인트 지속 관심 가지시자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들의 선택을 받은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그리고 이엔셀 주목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현상준 파트너님께서 주목한 포인트 하나 더 짚어볼 텐데 로봇주를 주목하셨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로봇주가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좀 순환이 되고 요새는 순환매 장세가 좀 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봇주가 좀 오를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보게 됐는데요. 내용이 모두 다 아실 테고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그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제일 걱정인 게 뭐 다른 것도 걱정이 많고 뭐 관세를 뭐 이렇게 하는 이유도 뭐 많겠지만은 제일 걱정이 사실 어찌보면 물가, 인플레이션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를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식료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을 거고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제일 이제 척도로 두는 여러 가지 이제 지표가 있는데 제일 우선은 에너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식료품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이슈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쨌든 로봇을 어느 정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확대를 하면서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에 대한 정도로 이제 이제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로봇을 좀 확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로봇주를 지속적으로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삼성과 LG, SK 등 국내 기업들도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로보티즈에 대한 생각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뉴로메카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두 종목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와 뉴로메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들을 주목해야 될까요? 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액추에이터 국산화, 상용화에 대한 이제 강점이 있는 그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액추에이터는 이제 아시겠지만 모든 종류의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이다 보니까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20개에서 한 4, 50개 정도의 액추에이터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뉴로메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감속기 등등의 어떤 부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조선소 이제 블록 조립 현장에서 운용적인 용접 자동화 플랫폼을 공개하게 되면서 향후에 어쨌든 이제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감속기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올 수 있어서 뉴로메카, 로보티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안혜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네스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가장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전사업으로 실적 확대에 나선 LG전자와 LNG 수혜주로 꼽히는 동성 화인텍의 상향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먼저 LG전자 리포트입니다. 1분기 깜짝 실적 다시 보자라는 제목인데요. 현재 주가는 8만 원대인데 대신증권이 목표 주가는 13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PER이 6배가 넘는 수준이라는 건데요. 올해 LG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1조 4천억 원 정도로 전망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무려 20% 더 높은 수치입니다. 프리미엄 가전 판매가 증가했고 구독 가전 사업이 효과를 보면서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데이터 센터용 냉각 시스템 수요도 늘어나면서 가전 부분의 이익률은 11%대 상승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대 잠재 시장이죠. 인도에서 프리미엄 가전 수요가 늘고 있는데 LG전자가 시장 점유율이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시동은 걸었을 뿐이라는 동성 화인텍의 리포트입니다. 요즘 LNG 시장의 수요가 한국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본행제 기업인 동성 화인텍 올해 초부터 점진적으로 주가 상승세 타고 있었죠. 목표가도 올해만 2번째 상향입니다. 작년 4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기존 추정 대비 빠른 이익 개선세를 감안했다는 게 하나증권의 의견입니다. 동성 화이텍의 장점 중 하나는 높은 생산 능력인데요. 지금도 LNG선 34척을 분량의 단열재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걸 다 팔면 매출액 7,500억 원은 거뜬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 신규 시장이 열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같은 대형 LNG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동성 화이텍이 가진 육상과 해상 경험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데요. 시동은 걸었고 이제 달릴 일만 남은 걸까요? 동성 화이텍의 호실적 기대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의 공시 아내시였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오늘장 공략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욱 파트너님께서 TLB 가지고 오셨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급사인데 좀 조정을 받았어요.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들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CXL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해서 저희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CXL D램 양산에 임박해 있던 수혜 그쪽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두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걸맞는 이 부합되는 그 CXL PCB를 개발 완료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CXL 시장 확대될 거기 때문에 주목이 필요하고요.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이 종목을 한번 잡아드렸는데 사실 그 이후로 이 어려운 시장 대비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오히려 지금 주가 낙폭 메리트, 고점 대비 30% 가까운 낙폭 메리트, 그리고 어느 정도 이 턴을 해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셨던 분들도 새롭게 좀 추가 매수도 무리 없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모티브 링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과매도권에 있는 종목들 쉽게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 좋겠다 정리 드리면서 목표가 1차적으로 19,700원, 손절가 15,000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상준 파트너의 공략주도 빠르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어떤 종목이 좀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네, 요새는 이제 어느 정도 하락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눌리는 그런 종목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줬던 그런 종목들을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YC캠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YC캠 같은 경우에는 HBM 3E부터 사용되는 차세대 스핀 코팅용 소재를 글로벌 반도체 기업 양산 평가를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리기판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3종을 또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도 24,500원에서 3만 원까지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단기간 20-30%는 상방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 정도로 짧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공략주 TLB 그리고 YC캠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연욱 파트너님 오늘 공개 방송 하시죠? 예, 어제 당일 모티브 링크 저점 잡아드려서 상한가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장 이런 모티브 링크처럼 또 한 번 떠오를 종목 준비했습니다. 8시 반부터 3시 30분까지 장중 내내 모시니까요. 저와 함께 오늘장 한번 달려가 보시죠.
네, 현상준 파트너님께서도 오늘 방송을 하신다고 하시죠? 네, 오늘도 이제 저희 방송 끝나고 4시 정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트럼프 관세에 어떤 비껴나갈 수 있는 종목들, 섹터들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공략해볼 종목들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